옛날에 한국의 작은 산골 마을에 희미한 달빛 아래 묻힌 오래된 전설이 있었다. 그 마을은 깊은 산속에 위치해 외부와의 교류가 거의 없었고 주민들은 서로를 잘 알고 지내는 소박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는 무서운 이야기가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마을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녀의 영혼이 떠돈다고 했다. 그녀의 이름은 은혜였는데 어릴 때 부모를 잃고 먼 친척 집에서 불미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전해진다. 사람들은 은혜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도 그 원인에 대해 속속들이 아는 이는 없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은혜가 죽은 집에서 소름 끼치는 비명소리가 들리고 그 후로 집을 방문한 사람들은 이상한 현상을 목격하게 되면서 마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은혜가 죽은 집은 오래된 기와집으로 한때는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으로 손꼽혔다. 하지만 은혜가 죽고 난 이후로 그 집은 점점 황폐해졌고 사람들은 그 집을 꺼려하기 시작했다. 특히 어두운 밤이면 기와집에서 어렴풋이 울리는 느낌과 낮은 목소리의 속삭임이 들렸다고 했다. 가끔 마을의 아이들은 호기심에 그 집 주변을 맴돌다가 이상한 그림자를 보거나 이유 없는 차가움을 느끼고는 두려움에 집으로 달려가곤 했다. 그런데 한 여름밤 호기심 많은 중학생 태수가 친구들과 함께 그 집에 들어가 보기로 결심했다. 친구들과 같이 호기롭게 집에 들어간 태수는 들어서자마자 어두운 거실에 흐릿하게 비치는 달빛 아래 누군가의 그림자를 본 듯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수는 놀라지 않으려 애쓰며 친구들과 함께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보았다. 벽에는 오랜 세월 동안 생긴 금이 가득했고 오래된 가구에는 거미줄이 쳐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태수와 친구들은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누가 먼저 올라가 볼지를 두고 속삭이다가 결국 함께 계단을 오르기로 했다. 계단이 삐걱이는 소리를 내며 그들이 두려움에 찬 마음을 숨죽이고 위층으로 올라갔을 때 문이 살짝 열려있는 방에서 차가운 바람이 흘러나왔다. 태수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고 그 순간 눈앞에 광경에 숨을 멈췄다. 방 한가운데 하얀 옷을 입은 소녀가 등을 보인 채 앉아 있었다. 그녀는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고 있었고 그 흐느낌은 마치 어딘가 익숙하면서도 슬픈 느낌을 자아냈다. 태수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서며 친구들을 바라봤다. 그 순간 소녀가 천천히 돌아보기 시작했고 어둠 속에서 창백한 얼굴이 드러났다. 그녀의 눈은 깊고 어두운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고 입술은 무언가 말을 하고 싶어하는 듯 움직였다. 태수와 친구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힘껏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들이 계단을 내려와 허둥지둥 문 밖으로 나왔을 때 한 친구가 그만 집앞 돌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다. 그 친구의 비명소리와 함께 주변에는 갑자기 극심한 바람이 불어닥쳤고 기와집 창문이 요란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날 밤 이후로 기와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피했고 마을의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절대로 그 집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태수는 그날 밤 본 그 소녀의 모습을 잊을 수 없었다. 그는 자주 꿈속에서 그 소녀의 슬픈 눈빛을 마주했고 왠지 모르게 그녀의 존재가 계속 마음에 걸렸다. 어느 날 태수는 용기를 내어 마을의 어른 중 하나에게 그 밤의 일을 이야기했다. 그 어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태수에게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생전에는 친구가 필요했고 그 친척 집에서 외롭게 지냈다는 것. 어쩌면 그녀는 여전히 그 외로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누군가와 소통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다. 태수는 어른의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이윽고 그는 친구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은혜의 집을 찾아갔다. 이번에는 두려움을 안고서가 아니라 무언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은 은혜의 방에 작은 꽃다발과 함께 편지를 놓아두고 그녀가 외롭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그리고는 다시 그 집을 나와 조용히 문을 닫았다. 그 후로 기와집의 의문의 움직임과 소리는 서서히 사라졌다. 은혜의 이야기는 여전히 마을 사람들 사이에 전해지지만 이전처럼 무섭다기보다는 슬픈 전설로 남아 있었다. 몇 년이 지나도 태수와 친구들은 잊지 않았고 그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은혜와의 짧은 만남을 마음속에 간직했다. 마을은 여전히 평화로웠고 은혜의 부재는 조용히 기와집과 함께 그들의 기억 속에서 머물렀다. 두 번째 이야기는 서울의 한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이 아파트는 내가 직장에 가까워 이사를 오게 된 곳이었고 건물 자체는 조금 낡았지만 주변 환경과 교통이 좋아서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이사를 온 지 몇 달이 되었을 즈음 이상한 일이 처음으로 벌어졌다. 어느 날 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다. 평소와 다름없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이상하게도 집안이 너무나 조용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라디오나 TV를 켜놓고 나오지 않았던가? 순간 생각했지만 그럴 리가 없었다. 난 그런 걸 깜빡할 사람이 아니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는데 갑자기 거실 쪽에서 무언가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바람 소리겠거니 생각하며 신경 쓰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소리는 계속해서 나는 쪽으로 다가온 듯 점점 커져만 갔다. 두려움에 몸이 굳어지기 시작했지만 용기를 내어 거실로 향했다. 거실에 불을 켜자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었다.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공기가 달랐다.
왠지 모르게 소름이 돋고 머리가 어지러워져 난 그만 다시 침실로 돌아가 문을 잠갔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이었지만 그래도 억지로 눈을 감고 있기로 했다. 이튿날 아침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출근을 했고 나는 그 일을 잊어버리려 했다. 하지만 낮 동안에도 그 소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였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나는 이번에는 거실 구석구석을 점검하기로 했다. 낡은 아파트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무시할 수 없었다. 나는 온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벽을 두드려보고 불빛을 비춰보기도 했다. 그러다 거실 벽장 안에서 데이터를 보관하는 오래된 박스가 눈에 띄었다. 막상 열어본 박스 안에는 오래된 서류와 신문 그리고 낡아버린 일기장이 있었다. 일기장을 열어본 나는 기묘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처음엔 그냥 지나가던 누군가의 일상 이야기였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섬뜩한 내용들이 눈에 띄었다. 이 아파트에는 무언가가 있다. 밤마다 들려오는 소리, 누군가 날 지켜보는 느낌이 든다. 일기의 주인공 역시 나처럼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것이다. 내 심장은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낡아 보이는 종이에서 마치 손가락으로 얼음을 만진 듯한 차가움이 느껴졌다. 나는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후로도 소리는 계속되었다. 밤에는 더욱 선명하게 들리는 발자국 소리, 창문 밖에서 들려오는 사람 그림자. 결국 나는 이사를 결심했다. 마지막 밤 나는 거실에서 자고 있었다. 그때였다. 누군가 내 어깨를 툭툭 건드리는 느낌이 들었다. 눈을 떴을 때 나는 누구인지 알 수 없는 흑백의 형체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소리 지를 것도 없이 나는 얼어붙은 채로 그 상태로 아침을 맞이했다. 아파트를 떠나온 후 나는 그곳에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다. 근처를 지나치기만 해도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리고 그 달말 동네 신문에서 한 기사를 보게 되었다. 그 아파트 안에서 몇 년 전에 남자가 실종되었다는 기사였다. 그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도 내가 머물던 그 방이었다. 아파트 관리인은 그 후로도 이상한 보고를 받는다고 했다. 그 후로 나는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다. 춥고 낡은 그곳에서 누군가 여전히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나는 그때마다 누군가가 날 내려다보며 슬며시 미소 짓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곤 했다. 그저 다시는 그런 곳에 살지 않기를 바라며 지금은 그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비 오는 저녁 대학생인 민수는 늦은 시간까지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날은 유난히도 바람이 심하게 불고 있었고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와 빗소리가 묘하게 불안한 기운을 자아내고 있었다. 도서관 내부는 사람 없이 고요했고 민수는 책상에 앉아 자료를 정리하며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시계가 밤 11시를 가리킬 무렵 민수는 피곤함을 느끼고 커피를 마시러 1층에 내려가기로 했다. 계단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던 중 복도 끝에 위치한 고전 문학 섹션 쪽에서 낡고 희미한 뒤척임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있는 건가 싶어 고개를 돌려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순간 찝찝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저 바람 소리로 생각하고 지나쳤다. 1층 휴게실에서 커피를 한 잔 뽑아 들고 돌아오는 길 민수는 아까보다 훨씬 더 뚜렷하게 무엇인가 걸어오는 소리를 들었다. 소리는 분명히 복도 저편에서 나고 있었고 마치 맨발로 바닥을 쓸고 지나가는 듯한 소리였다. 민수는 갑작스레 소름이 돋았지만 용기를 내어 다시 복도 끝을 향해 걸어갔다. 그러나 이번에도 복도는 비어 있었다. 당황스럽지만 흐릿한 불안감을 애써 무시한 채 자신의 자리에 돌아온 민수는 다시 책상에 앉았다. 하지만 도저히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다가 이상하게도 바로 옆 책장에서 책 한 권이 삐죽이 튀어나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괜히 신경이 쓰여 그 책을 뽑아들었더니 제목이 잊혀진 자들의 이야기였다. 책을 열자 첫 장에는 피로 쓴 듯 붉은 글씨로 절대 잊지 마시오 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책을 덮으려는 순간 민수는 등 뒤로 누군가의 기척을 느꼈다. 급히 돌아보았지만 역시 아무도 없었다. 다만 낡고 낑긴 천이 복도 바깥으로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었다. 누군가 장난치는 건가 싶어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이른 시각에 도서관을 이용할 사람이 있을 리 없었다.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은 민수는 차마 책을 덮지 못한 채 그 책을 손에 쥐고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다시 책을 열었다. 이번엔 그 다음 페이지에 무엇인가 적혀 있었다. 나를 기억하거나 떠올리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나는 찾아간다. 라는 경고문이었다. 순간 민수의 머릿속엔 알 수 없는 이미지들이 마구 나타나기 시작했다. 낯선 사람들, 어두운 방 안에 홀로 앉아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흐느끼는 소리들. 그 이미지는 너무나 생생해서 현실과 경계가 흐려지고 정신이 혼미해져 갔다. 소름 끼치는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민수는 책을 덮고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또 다시 복도를 걸어나가려는데 이번엔 분명히 그 멀지 않은 곳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리자 멀리 그 흰 천을 두른 그림자가 복도 끝에서 민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민수는 이를 꽉 문 채 그 자리를 떠나려 했지만 이미 두 다리는 몸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그 흰 그림자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민수는 공포에 질려 눈을 감아버렸다.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을 때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도서관은 조용했다. 그러나 그 이후로 민수는 그 날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는 항상 그 복도를 지났을 때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다. 마치 도서관 어딘가에 자신만의 시간이 멈춰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때마다 손에 닿지 않는 차가운 공기가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직후 민수는 다른 차를 실로 옮겨가고 거기서 밤을 새지 않게 되었지만 그날의 기억은 결코 잊혀지지 않았다. 글마다 적힌 기억하지 마시오 라는 문장은 오히려 그를 더욱 그 일에 매달리게 했고 어느 순간부터 슬슬 그 경고를 무시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잊으려 할수록 그는 잊혀진 것이 존재감을 드러내도록 놓아버린 것이다. 그리고 가끔씩 비 오는 밤이면 그는 그낮은 웃음을 다시 듣는다.